네, 첫 번째 코너는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신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먼저 오늘은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부터 들여다볼게요. 주영우 문화부장이 무늬만 교육이라는 짧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재택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쾌하다. 재택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말하자면 그렇다. 마음속 응어리는 쉬이 풀리지 않았고 결국 일반 선택 강의 하나를 삭제했다. 평이 좋아 기대했던 강의였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지난 2주간 교수님의 얼굴을 단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네, 이렇게 재택 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글은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만든 것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 부족한 것은 노력이었다. 과제물 강의도 타 대학의 강의를 시청하게 한 것도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다. 결과야 어찌됐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했다. 매 수업마다 과제물을 제출하게 하더라도 가르치려는 노력은 있어야 했다. 타 대학 강의 시청도 최소한 한 번은 자신의 얼굴을 비췄어야 했다. 그것마저도 어려웠다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변명거리라도 찾아야 했다. 적어도 학생들에게 이해만을 요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심은커녕 배우고 싶은 욕구마저 사라지고 만다. 묻고 싶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맞느냐고. 물론 어떠한 대답을 들어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니 대답은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은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이 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영우 기자가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사의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이고 수단이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교육은 끝없는 논쟁을 거듭해오며 발전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 그것에는 항상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삭제했던 강의에서 가르침은 없었다. 그 와중에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공지 내용.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대면 강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아이러니하다. 가르침은 없었으나 그곳에는 배움이 존재했다. 네,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젊음, 정치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정선아 기자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필자가 정치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정치인이 되는 가장 쉬운 길은 경력직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은 법조인 혹은 언론인 출신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늦다. 경력을 쌓은 후 정계에 진출하면 빨라야 40대, 늦으면 60대의 정치인이 된다. 청년 때의 정치인이 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자. 정당에 가입해 정치 입지를 쌓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다. 당마다 있는 청년위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아보자. 이 방법에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청년위원회에서 일하려면 열정페이가 요구되는 것을 넘어서 있는 돈도 내놔야 한다. 별도의 지원이 없어 자비로 활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이 다 취업할 때 정당 활동을 한다고 수입은커녕 지출만 계속 늘어간다. 이러니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혹은 정치에 대한 엄청난 열정으로 버텨내거나 정당 활동에 돈과 열정을 갈아 넣어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쌓았다고 치자. 이제 필자는 공천에 기웃거려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공천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더 힘들다. 공천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밀리는 것은 기본이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엔 지역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왜 국회의원들은 4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까? 청년들은 왜 거의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열정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자, 이어서 내용 좀 더 읽어볼게요. 여차저차 공천을 받아서 후보자로 나왔다고 하자. 어렵게 후보자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 소속이 아니면 후보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토론회도 지지율이 높은 후보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러운 것은 유권자들이 청년이라는 이유로 푸대접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청년인 필자에게 내가 세상에 대해 뭘 아냐고 한다. 주변 청년 정치인들이 자신의 고학력과 전문성을 담지하는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당선되어야 청년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평균적인 삶을 살아온 필자가 실제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문턱을 다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터다. 이게 젊은 피를 요구하며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한국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이 자라는 방식이다. 청년 정치 외치는 정치권과 달리 청년이 하는 정치는 아직 한참 멀었다. 자, 이번에는 안동대학교에서 발간한 안동대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W 총학생의 리액션을 기대하며 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안동대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총학생회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에서 총학생회가 리액션을 잘 하지 않아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분석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총학생회는 대나무숲이나 고백할래요, 그리고 에브리타임의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그런 익명 사이트에 반응하면 할수록 총학생회 공식 페이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익명 사이트의 영향력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게시물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생긴다. 총학생회도 사람인지라 모든 게시물에 반응할 수 없는데 학생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시물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짐작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만다.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총학생회는 늘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다는 말을 말미에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질문에 한해서만 답변한다면 똑같은 질문은 계속 접수될 것이며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은 기타 페이지에 꾸준히 올라올 것이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소통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총학생회의 존재감과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원인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글은 총학생회 공식 페이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변을 공식 페이지에 자주 기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구성원들도 우리와 같은 학생이다. 그들도 날카로운 비판이나 선 넘은 비난을 받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우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의 방식이 개선돼야 하고 이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즉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나 다름없다. 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동대 신문의 사설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은
한국 문화의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인데요. 영화 기생충과 K-팝,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열풍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한국의 문화 산업이 이토록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정치 제도의 발전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 해서 모두 BTS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한국인이 머리가 뛰어나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했기 때문인가?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결국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기에 다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수한지 밝혀야 할 과제를 남긴다.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의 저력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양한 것들의 화쟁, 회통에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문화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지만 이 대립을 계기로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힘이 생긴다. 이처럼 다양성 속에서 어느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거침없이 소통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동성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저력이자 발전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네, 일리 있는 해석이었죠. 사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바로 서영건 편집국장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꿈은 귀중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학한 학과 선배를 만났다. 전문직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불합격했을 때의 뒷감당이다. 또래는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만을 바라보며 공부해 왔으니 불합격했을 때에는 또래보다 뒤처지는 건 둘째치더라도 자신이 해온 공부가 아깝지 않겠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N수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공시생들도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해 많은 이들이 초시에서 탈락한다. 때문에 직렬에 따라 재수를 당연히 여기는 풍조도 보인다.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나 더 그 과정을 반복하는지는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도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 같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뒷부분 좀 더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중히 간직한다. 이러면 꿈을 이루지 못할까 무서워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저 꿈 같은 삶을 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이 꿈인가? 자, 다음 기사 만나볼 건데요. 자, 문화부의 김민수 기자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은 흔들리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람이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 쳐줄 것이다. 앤디 워홀이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영문으로 구글링 해봐도 역시 한국 사이트만 뜰 뿐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했을 법한 말에 열광한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엄친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누구와 비교하고 성적이 좋은 누군가의 공부법을 따라하며 그 공부법이 성행하는 것. 그리고 TV에 방영된 맛집, 누가 다녀간 집이라면서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 가게 밖에 내거는 것과 같다. 유명인의 기대서 누군가 했다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들어볼게요.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닌 남들과 비슷한, 남들이 고른, 남들이 했던 것을 따른다. 이로써 발생하는 행동의 결과가 달든 쓰든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찾은 곳이 맛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택한 곳이 맛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세대가 택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이미 지나간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이 해본 것을 하려는 것은 개인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 사회와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보장된 것만을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 누가 했으니 또는 누가 권해서라며 행동을 치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적은 행동으로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은 결국 내 생각을 배제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학자 G.H. 하디는 이렇게 말한다. 지성인이 군중을 따르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지 않아도 군중이 될 사람은 많다. 네, 오피니언 리더 코너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